한 해가 시작되면 매년 정월 대보름날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들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제를 지내왔다. 마을 어귀에는 애군을 막기 위해 장승을 세워두고 한 해 농사에 앞서 풍년을 기원하며 제를 지내는가 하면 바다로 향하기 전엔 만선과 무사 안녕을 바라며 제를 올린다. 이 모든 행위는 나 자신, 가족, 더 나아가 이웃의 안녕과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민속신앙이다. 민속신앙은 민중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우리만의 독특한 종교이자 문화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그리고 밤에 불장난을 하면 잠을 자는 사이에 이불에 실내할 수도 있다. 또 치아가 빠졌을 때 지붕 위로 던져라. 그러면 까치가 물어다 새 치아를 가져다 줄 것이다. 어릴 적부터 어르신들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런 걸 두고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민속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민속신앙에는 개인의 안녕을 바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을 전체의 무사와 행복을 비는 의식적인 것도 있습니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이 시간엔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 스며 있는 민속신앙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의식 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뿌리를 찾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고분벽화에는 인간의 기원과 바람이 새겨져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은 태고부터 하늘에 제를 올리며 소원을 빌었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는 동안 가장 큰 생활 무대는 마을이었다. 마을은 거주의 공간이었고 논과 밭을 함께 경작하는 생산의 공간이었고 여가 생활을 함께 즐기는 놀이의 공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서로가 공유하는 하나의 공간,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웃 간의 결속을 꾀하는 것은 물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가 바로 민속신앙이다. 마을 수호신에게 제를 올리고 마을 사람들, 내 이웃의 무병장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 민속신앙엔 그 바람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민속신앙이 담겨있는 마을 의례가 음력 정월 15일에 치러지는 정월 대보름이다.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음력을 사용하던 농경사회에서 보름달은 풍요의 상징.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정월 대보름은 그래서 세시 풍속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로 꼽히고 있다. 네, 오늘 우리의 민속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전문가분 자리하셨습니다. 김종흠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1년 중에서 정월달이 최고의 처음 시작하는 달이잖아요. 그 중에서 달이 가장 밝은 정월 대보름. 그같이 우리 농경사에서는 그 한 해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맞이해서 이 마을에서는 대동놀이, 이 윷놀이와 마을 탕결하고 동제도 지내고 그래서 가장 그 의미가 있는 그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예. 그런 풍습들도 우리의 민속신앙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 우리가 그런 풍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의식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민속신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설이 개인의 건강과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라면 정월 대보름은 개인을 넘어 마을 공동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이타적인 의례라 할 수 있다. 설, 단오, 추석 등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세시 풍속 행사 중에서도 동제, 지신밟기,
달집 태우기, 오곡밥 먹기 등 가장 많은 의례가 정월대보름에 치러진다. 우리의 민속 신앙이 가장 강하게 전승되는 게 바로 정월 대보름에 지내는 마을 제사지요. 그걸 뭐 지역에 따라 동제라고도 하고 당제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본다. 마을 제사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농경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아직도 전국적으로 마을 제사는 굉장히 많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안동 하회마을은 매년 옛 모습 그대로의 정월대보름 의례들이 치러지고 있다. 먼저 마을을 깨끗한 공간으로 정화하기 위해 입구에 금줄을 둘러 부정을 막는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마을 제사 동제를 준비한다. 이때 제사 음식을 포함한 모든 준비는 마을 제사를 관장하는 산주의 주도로 진행된다. 신과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다는 산주. 그러기에 산주는 마을 회의를 거쳐 까다롭게 선정되고 평생을 바치게 된다. 한 해의 시작, 그 첫 바람을 담은 의례인 만큼 조금의 부족함도 없게 손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는다. 열 나흘날 밤 달이 마을에 떠오르면 정월 대보름 맞이 기원제를 올린다. 마을 신께 다음날 있을 마을 제사 동제를 알리는 의례로 어두운 밤 달빛 속에서 치러지는데 대보름의 달빛은 어두움, 질병, 재액을 밀어내는 밝음의 상징. 달빛의 기운에 인간의 마음을 더한다. 그렇게 고요하지만 경건한 하루가 밝아온다. 날이 밝으면 하회마을의 주민들은 마을의 주산인 화산에 오른다. 화산의 중턱에는 마을을 굽어보고 있는 선앙당이 자리하고 있다. 선앙당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셔놓은 신당으로 이곳에서 하회마을 마을신에게 첫 번째 동제를 지낸다. 세차 무술년 정월 보름날 우락 대표 김종흥원 삼가 술과 정결한 어가로 제수를 차려놓고 무진생 성왕 신령님께 고하나이다. 동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년년 풍년이 들게 해 주시고 운수 대통하고 가정에 만사 형통 기호드립니다. 나라에도 국태민안하시고 평화 통일 이루어 주시고 모든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도 함께 누리기를 기원드립니다. 선앙당에 모셔져 있는 마을의 수호신은 하회마을 가장 상위신에 해당된다. 그래서 상당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선앙당에서 첫 번째 의례가 마무리되고 나면 마을로 내려가 곳곳에 자리 잡은 하위신들에게도 차례로 제를 올리게 된다. 두 번째로 제가 올려지는 곳은 주산인 화산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위치해 있는 국신당이다. 선앙당이 상당이라면 국신당은 중당이라고 불린다. 국신이란 이름은 국가의 신, 즉 왕을 모시고 있다는 의미인데 내려오는 이야기에 특별한 이름이 등장한다. 마을의 중당이라고 하는데 이 국신당은 그 고려시대 때 그
공민왕이 홍건난을 피해 가지고 몽진에서 안동으로 옵니다. 그때에 이곳을 들렸다고 해 가지고 이제 국신당이라고 합니다. 국신당. 고려시대 홍건적의 난이 벌어졌을 당시 공민왕은 수도 개경에서 이곳 안동까지 내려와 70여일간 머물렀고 당시 안동은 고려의 임시 수도 역할을 했다. 그리고 공민왕은 신격화되어 하회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 왕을 모신 만큼 이곳에서 국태민안,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편안함을 기원한다. 하늘로 뻗어있는 느티나무가 버티고 서 있는 곳, 풍수지리상 마을의 혈에 해당하는 곳 삼신당이다. 이곳은 동제 중 마지막 제가 올려지는 하당에 해당한다. 마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삼신당 느티나무에 정월 대보름 아침 한 해의 소원을 담은 첫술을 넉넉히 뿌려준다. 이 선앙당, 상당, 그래서 높은 곳에 있다 해서 이제 하회마을에서 상당이라 합니다. 그래서 상당에 지내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국사당, 하당에 지내고 마지막으로 여기 장소인 삼신당에 지낸 우리가 이 동제를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삼신당 제를 올립니다. 삼신당의 제를 끝으로 동제가 마무리되면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시작으로 마을 축제인 대동제가 이어진다. 800년 전부터 이 마을에는 매년 동제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벽에 신선한 게 뭐 한마디로 모욕제기 하고 첫 이제 그 동제를 지내고 또 마을의 하합과 마을의 주민들의 그 번영을 위해서 또 윷놀이도 하고 대동놀이를 합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평민들의 풍자와 해학이 담겨 있다. 농경사회,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굿으로 정월대보름 의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백정마당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과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존하는 가면극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하회 별신굿 탈놀이. 별신굿이란 별나다, 특별나다라는 의미로 평범하지 않은 별난굿 또는 특별한 큰 굿을 의미한다. 특히 정월대보름의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보다 더 특별하게 지신받기로 이루어진다. 공연을 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안동마을에서 왜 이 하회 별신굿을 할까? 네, 하회 별신굿 탈놀이 그런 거는 우리나라의 탈놀이가 13개 중에서 하회 별신굿 탈놀이만큼은 농촌 가면극이면서 신을 즐겁게 하는 가면극입니다. 마을에 풍농이 흉년이 들거나 그다음에 마을에 재앙이 온다.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올 때에 신의 노염을 사지 않고 마을의 풍농과 안녕이 온다는 그런 미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탈춤을 춥니다. 복을 기원하며 마을을 도는 가운데 특이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목마를 타고 춤을 추는 각시탈의 모습이다. 이 모습에는 하회마을의 역사와 하회마을 민속신앙의 기원이 담겨 있다. (800년) 전 하회마을의 자리를 잡은 것은 허씨였다. 허씨들이 고을을 이루고 농사를 짓고 정착할 즈음 까닭 모를 전염병과 흉년이 이어졌다. 그러더니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렇게 마을이 안 좋은 것은 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노염을 샀고 영험이 다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걸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다시 이 탈을 깎아서 탈춤을 춤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 마을의 안녕과 풍농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마을 동안에 허도령이 100일 동안 운막을 짓고 마을에다가 탈 깎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100일은 긴 시간이었다. 특히 사랑하는 남녀에겐 더욱 길게 느껴지는데 허도령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김씨 처녀는 99번째 되는 날 운막을 찾아와 문틈으로 그리운 허도령을 숨어보게 되고
그로 인해 그만 부정을 타 허도령은 죽고 만다. 문틈으로 들다 보는 순간 부정을 타고 청천벽력 같은 그 내성마비 같은 그런 진동을 내면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허도령이. 그래서 마지막에 다 못 갖고 죽은 게 임해탈입니다. 바보탈. 이렇게 바보탈에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완성탈로 남아있어요. 허도령이 죽자 죄책감에 빠진 김씨 처녀도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넋을 위로하며 선앙당을 짓고 신으로 받들게 됐다. 그래서 신이 된 각시탈은 땅을 밟지 않고 목마를 타고 이동한다는 재미난 이야기도 함께 전해진다. 본격적으로 집집마다 찾아들어 집안 곳곳 지신을 밟아 달래는 지신밟기가 이어진다. 우리의 민속신앙은 어느 특정 신에 대한 숭배가 아니다. 마을 곳곳에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수호신에게 바람을 담은 제를 지내고 또 집안 구석구석 집을 수호하는 지킴이 신에게도 의례를 지내는데 주인공이 바로 가신이다. 생활 공간의 쓰임에 따라 모시는 신도 제각각인데 공간마다 모셔진 신의 이름도 특별하다. 가신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집에 최고 뜨면 성주신앙을 비롯해서 안방에는 삼신을 모시고 부엌에는 조왕신을 모시고 장독대에는 철룡신을 모시고 우물에는 우물정자 써서 정신, 변소에는 화장실에는 또 척신을 모시고 대문에는 문신을 모시고 집안 곳곳에 신을 모시고 빌면서 그 가정에서 얻고자 하는 평화와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게 민속신앙이죠. 집안을 관장하는 신 중 최고의 신은 성주신이다. 성주신은 집을 지키며 집안의 모든 일이 잘 되도록 관장하는데 신을 모시는 곳도 가장 깨끗한 공간인 대청에 모신다. 조왕신은 불의 신으로 부뚜막에 털을 잡고 있는데 이 신은 가족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엄격한 신이기에 조왕신이 노하지 않게 부뚜막 가득 음식을 올리며 조왕신에게 제를 올린다. 1년 동안 화평하기를 기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국가도 더 안정되고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다 해봅니다. 이제 1년 동안 정가에 큰일이 많잖아요. 큰일 무사히 잘 지내고 그리고 이제 지손들하고 다 저희 정가가 편안한 한 해가 되길 바라는 거죠. 네. 우리의 옛 고택과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돌담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 삼신당에서 시작된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마을 곳곳을 돌아 다시 삼신당으로 이어진다. 마을의 정중앙에서 600여 년의 세월을 마을과 함께 해온 삼신당의 느티나무. 삼신당의 느티나무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와, 야, 이 나무 크죠? 엄청난데요? 예. 이 나무가 이 마을의 역사입니다. 마을의 가장 중앙에 이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당이라고 마을의 그 자식 번성, 그 건강 이걸 주로 이제 모시는 당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삼신 할머니 가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건강과 자식 번성을 위해서 이 마을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보면 모양새도 어머니의 긍을 닮았습니다. 여기 모양이. 그래서 아주 귀중한 우리 신목 하회 마을의 당입니다. 뭔가 포근하게 감싸주는 예, 듯하고 그렇죠.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격이네요. 그렇죠. 수호신이죠. 그래서 뭐 마을에 뭐 자식을 많이 놓기나 아들을 놓기나 딸을 놓기나 해서 여기서 기원을 많이 드리는 곳입니다.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신목에는 저마다의 간절한 바람이 소중하게 매달려 있다.
그렇게 마을 곳곳에는 이외에도 하나하나 의미가 담겨 있는 민속 신앙들이 가득하다.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 사람 머리 모양을 한 기둥. 장승은 마을 신의 하위신으로 외부로부터 잡기와 나쁜 기운을 막는다. 무엇보다 한 쌍으로 만들어 세우는데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신통함이 발휘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동신을 모시고 행하는 을의 그 신체가 나무냐 집이냐 이제 돌 하루방이냐 장승이냐 뭐 또 장승도 돌 장승이냐 나무 장승이냐 이렇게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장대 위에 올린 솥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로 인간의 소원을 하늘에 닿게 해달라는 바람이 담겨 있다. 마을 입구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돌탑, 수구마기 돌탑이다. 장승과 마찬가지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민속 신앙의 의미가 퇴색되고 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마을이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낸 핵이 마을입니다. 설 때는 혈연 공동체, 같은 성씨끼리 결속을 시키고 정월 대번은 뭡니까? 정월 대번은 내 성씨가 안동것이냐 안동김씨냐 뭐 박씨냐가 안 중요합니다. 마을에 사는 주민, 그걸 우리가 지연 공동체라 그래요. 같은 지역에 사는 지연 공동체를 결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혈연 공동체는 수직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넣고 지연 공동체는 평등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천을 짤 때 시줄 날줄과 똑같은 그런 식으로 마을이 시줄 날줄같이 천이 딱 이어져 있으니까 안 망가지는 거죠. 그걸 이제 딱 보고 일본 사람들이 겁을 낸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민속 신앙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속 신앙은 공간 속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 부럼 등 특별한 음식을 함께 하는데 그 안에도 민속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다. 1700년도에 경도 잡지란 고서에 보면은 옛날에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을 여러 집, 본인 집 말고 여러 집의 오곡밥을 얻어서 그걸 먹게 되면은 이렇게 얼굴이 검고 마른 아이들은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또 점점 이렇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풀벌레에 쏘이는 일이 많은데 그 오곡밥을 먹게 되면 풀벌레에 쏘이는 일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곡밥에 나무를 먹고 날밤 호두, 은행, 잣 등을 어금니로 깨무는 풍속, 부럼이다. 부럼 하면은 여러 가지 견과류, 밤이나 뭐 호두, 땅콩, 뭐 잣 이런 걸 이제 부럼이라 하는데 정월 대보름에 꼭 그걸 드신 이유는 부럼을 이렇게 하나 탁 깨물게 되면은 단단하잖아요. 치아가 다 이렇게 튼튼해진다. 그렇게 또 조상들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에 이제 활동을 많이 좀 덜하고 이럴 때 그런 또 영양소 섭취도 좋고요. 좋은 기운이 가득하게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의 민속 의례들. 그 마지막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달집 태우기다. 나무 더미를 쌓아 달집을 짓고 달이 떠오르면 불을 놓아 액을 맞고 곡을 불러오는 제액 초복을 기원한다. 그렇게 달집이 타오르면 연을 함께 날리는데 근래에는 풍둥을 날리는 곳이 많아졌다. 풍둥에 소원을 적어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마음도 함께 담는다. 그 속에는 반드시 대나무를 넣습니다. 대나무가 불이 붙듯하면 그 마디가 터질 때는 탁탁 소리가 나죠. 그런 소리를 내어서 잡기를 쫓아버리고 원래도 그 달집이 막
아주 잘 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가 산으로 끌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농사도 잘 떼어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거죠. 세월이 바뀌고 사는 모습이 달라지면서 민속신앙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미신이라고 터부시 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의 민속신앙은 개인은 물론 마을 전체의 무사안녕을 바라는 홍익인간의 윤리의식이자 전통이었고 우리의 생활 모습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는 문화인 것이다. 한 사회에서 문화라고 하는 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공통된 언어이자 행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부모로부터 그리고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각 가정에 그리고 마을로 함께 이어받은 우리의 민속신앙 역시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 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다음 이 시간에도 소중한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